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자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제갈량TV의 제갈량입니다. 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서울에서는 전세 대란 속 새 풍속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셋집 구하는 세입자가 중개업소에 수수료와는 별개로 성공보수를 내거는가 하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0월 초에는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줄을 서서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뽑는 웃지 못할 이색 풍경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세입자가 5만 원의 집 보는 비용을 요구하는 기이한 사례와 전세든 매매든 점 찍어둔 단지에 매물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 묻지마 거래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은 전세 매물 급감으로 서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반포자이 85제곱미터를 법인 대표가 가족에게 매매한 특수관계의 예외적인 사례를 예로 들면서 집값이 한 달 새 4억이나 떨어졌다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말해 매물은 없고 전셋값은 급등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 피해를 본 홍남기 부총리에게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싶다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공 이유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10년 넘게 쌓여온 서울 아파트의 지속적인 공급 부족 누적과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 시중 통화량 급상승, 역사적인 저금리, 갑작스런 임대사업자 폐지, 준비 안 된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공급 물량 감소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에 홍 부총리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지요. 무주택자뿐 아니라 주택 보유자까지 모든 국민을 헤아려 부동산 세금으로 고통받지 않고 생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맞습니다. 부자와 서민을 반목시키지 않고 같은 국민으로서 진정으로 서로를 헤아려 준다면 굳이 서로 돌팔매질하도록 어떤 미끼를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국민을 신뢰할 수 있으면 그냥 국민이 숨쉬고 있는 시장에 맡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정자보다 더 수준 높은 우리 국민들처럼 한 발 앞선 선진국들은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투자 이민이 활발하다 보니 부동산으로 돈을 왕창 번 중국 사람들이 밴쿠버 부동산에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자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캐나다 정부는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고 거주하거나 세를 놓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해 쓰레기만 쌓이고 매물이 없어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투기 억제를 위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특별 부동산 취득세를 20%를 부과하고 방치한 빈집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2%에 해당하는 빈집세를 물게 했습니다. 그러자 2018년부터 거래가 감소하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를 부동산 투기 시장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들인 중국은 대도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대도시에는 외지인에 대한 대출과 구매를 제한시키고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중소도시에는 주택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이원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호주는 대출 규제와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이 5천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정부에 신고하고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게 하여 외국인들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했습니다. 주택마다 평가 등급을 매겨 등급에 맞게 세율을 적용하고 고가주택은 높은 세율을 적용시켰습니다. 프랑스는 단기
장기 보유 거래에 한해 높은 세율인 36%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른 추가 공제 혜택을 주었으며 22년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독일은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베를린의 임대료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의 5배나 달해 저소득층은 평균 소득의 47.3%를 임대료로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이토록 독일이 임대료 급등을 못 막은 이유는 베를린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임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고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됐으며 민간 기업이나 집주인이 리모델링한 주택의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그 빈틈을 노리고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0년 2월 베를린은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추가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뉴욕주 같은 경우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자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막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했으며 집주인에게 난방비와 건물 관리비를 임대료에 반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집주인들은 관리를 소홀히 하고 하자를 방치하는 일들이 생겼고 임대주택 공급도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앞서 경험한 선진국조차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정책으로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향성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당장 공급할 수 없는 비싼 아파트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상대적으로 싼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비어있는 상가 등을 재생하는 것을 지원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빌라의 취약점인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게 용적률 이하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든지 혹은 빌라촌의 민간 주차장을 신축할 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 등을 강구한다면 좀 더 현실에 맞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갈량TV 애청자 여러분, 급하게 만든 정책이 부작용을 낳게 했지만 시면을 잘 들여다보면 각자의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제갈량TV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갈량TV의 제갈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